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미세먼지가 가고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17일부터 전국에 본격적인 강추위가 시작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졌는데 토요일인 18일에는 일부 지역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춥다고 합니다. 전국 곳곳에서 눈까지 내린다고 하는데 이렇게 날씨가 추워질 때 특히 심혈관 질환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 기온에 따른 사망률을 분석한 결과 최저 기온이 영하 8도 이하로 떨어지면 심혈관 질환자의 사망률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목도리나 모자, 마스크 등 따뜻한 방한용품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지금 출발합니다. 정읍, 순창 등 전북 지역 7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17일 오전부터 내리기 시작한 눈은 주말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세 자리를 기록했습니다. 전북에서는 지난 16일 하루 동안 1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만 시민들과 상인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전북도 내 시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김제시입니다.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지만 정원이 제한돼 있고 비장애 학생과의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읍, 순창 등 전북 지역 7곳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17일 오전 정읍, 고창에 이어 오후에는 고창, 부안, 군사에 대설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이날 오전부터 본격적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적설량이 5에서 15cm가량으로 기록됐습니다. 대설주의보는 24시간 동안 눈이 5cm 이상 쌓일 것으로 예측될 때 내려집니다. 전주기상지청 관계자는 눈길 운전이나 보행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북 지역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나흘째 세 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지난 16일 도내에서 12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57명, 군산 21명, 익산 12명, 김제 7명 등입니다. 최근 교육시설과 종교집회, 목욕탕 등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여파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는 18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가 다시 시작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조치인데요. 시민들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비하는 상인들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여론은 지금 이재필 기자입니다.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 두기. 일부 시민들은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진작 거리 두기 결정을 내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살짝 좀 더 빨랐으면은 확진자 수가 좀 적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많이 정부의 판단이 좀 늦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조치를 엉성하게 했잖아요. 그랬다가 풀어주니까 너무 사람들이 의식이 없어져요. 그래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은 막 7, 8천 명 되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 거면 좀 강하게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끝날 수 있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가장 걱정하는 건 자영업자들입니다. 특히 과거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 동안 상당한 타격을 경험했던 터라 두려움은 더욱 큽니다. 다시 한번 또 어둠 속으로 또 들어간다고 봐야죠. 다시 한번 또 이제 고통을 또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희 매장에서도 거리두기를 좀 확실히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필요한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인들은 인건비 지원과 보상업종 확대 등 현장 상황을 보다 세심히 확인한 후 그에 맞는 지원책을 구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저희도 직원을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뭐 장사가 안 된다고 쉽게 자를 수 있는 실정도 아니고 이 아이들과 정말 오랫동안 같이 있었지만 보상 받지 못하는 것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와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진짜 소통을 하면서 이런 사각지대에 대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들도 좀 디테일하게 지원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그 지원으로는 가게 운영하기에는 턱없이도 부족하고 지원이 단어만 지원이지 진짜 지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오늘도 기사 보니까 뭐 자영업자들한테 너무 죄송하다고 하는데
말만 죄송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상 회복을 뒤로하고 다시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앞으로 2주 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고 일상 회복이 다시 시작되길 희망합니다. 여론은 지금 이재필입니다. 전북도 내 시단위 가운데 유일하게 특수학교가 없는 곳이 바로 김제인데요.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8만 1천여 명의 도농 복합도시 김제입니다. 이 가운데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11.5%인 9,300여 명에 이릅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담 특수학교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주나 군산, 익산, 정읍 등으로 원정교육을 다니는 실정입니다. 타 지역으로 특수학교를 다니려면 가족 전체가 학교 근처로 이사를 가거나 40분에서 1시간 이상 차를 타고 통학을 해야 합니다. 더구나 이런 원정교육마저도 포화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기 지역 학생을 우선 배치하기 때문에 자리가 남아야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제 지역 일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30여 개 특수학급이 운영 중이긴 합니다. 하지만 정원 제한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일반 학교에서는 장애 학생들이 생활하기에 비장애 학생들의 이해 부족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북도 내 공립과 사립 특수학교는 모두 10곳. 전주와 군산, 익산, 정읍, 남원, 완주에 있지만 시 단위에서는 유일하게 김제시만 없습니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 무주와 진안, 장수 지역의 경우 특수학교 설립이 추진 중입니다. 위치, 잘 환경, 그다음 학생수, 교육과정 어떻게 운영할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중앙투자심사에서 다 심사를 해요. 김제 지역 장애 학생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상황. 도농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장애 학생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북 지역 안전 사건 사고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전북 소방본부 119 안전브리핑 조유진 홍보 담당이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전북소방 119 안전브리핑 조유진입니다. 최근 발생한 우리도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8일 정읍시 덕천면의 양계농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1억 7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전북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전주시 우화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휴대용 버너로 굴을 삶던 중 부탄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5명이 얼굴 등에 1도 화상과 찰과상을 입고 가게 유리창은 폭발 충격으로 인해 깨졌는데요. 버너보다 큰 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냄비의 열기가 부탄가스로 전해져 폭발할 수 있으니 주의하여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12월 안전예보입니다. 쓰레기 소각 등 겨울철 비닐하우스 화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익산시 황등면에서는 쓰레기 소각 중 비닐하우스에 불이 옮겨붙어 15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보다 앞선 5일과 6일에도 완주와 고창에서 쓰레기 소각 중 화재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2021년 도내에서 발생한 비닐하우스 화재를 분석해봤는데요. 13일 기준 71건이 발생했으며 이 중 45%가 인근 지역에서의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발생했습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서는 되도록 쓰레기 소각을 피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바람의 방향을 고려하며 초기 소화를 할 수 있도록 소화기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불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바로 대응 가능한 사람이 지켜보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지난 14일 도지사, 도의원, 소방본부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안소방서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진안소방서 개청은 마이산, 백운동 계곡, 운이람 반이람 등 심신휴양지의 관광객 증가와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 구급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진안군민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진안소방서가 개청함으로써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도내 소방서 미설치 지역인 무주, 임실 지역에도 소방서를 설치하기 위해 추진 중인데요. 2023년 1월, 도내 14개 모든 시군에 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북소방은 2022년에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창군의 부동산 유관부서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된 부동산 취득이 금지됩니다. 순창군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관련 지침을 만들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은 일부 공무원과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로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가 최근 발생하자 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와 다양한 조형물이 설치돼 동화 속 산타마을로 새 단장했습니다. 임실군은 겨울철 특색 있는 볼거리 제공을 위해 치즈 테마파크에 대형 트리를 비롯한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치즈 테마파크 내 야간 경관 조명은 매일 오후 5시 30분부터 7시까지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